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나이가 드신 분들께서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이 살짝 아프거나 일어나서 걷기 시작할 때 몸이 뻣뻣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도 70세가 넘으면서 그런 느낌을 가끔 받곤 해요. 나이가 들면 뼈가 자연스럽게 약해지기 마련이지만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그 과정을 더 빠르게 만들 수도 있어요. 오늘은 65세 이후의 뼈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특히 뼈를 약하게 만드는 몇 가지 식습관과 그 반대로 뼈를 튼튼하게 해줄 음식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어요. 이 내용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 들면서 뼈가 약해지면 넘어지기 쉽고 그게 골절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작은 변화만으로도 훨씬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럼 함께 시작해 볼까요? 먼저 뼈를 약하게 만드는 식습관부터 하나씩 살펴보죠.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려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잘 공급되어야 해요. 그런데 매일의 식습관이 모르게 뼈를 갉아먹는 역할을 할 수 있답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나이 든 분들께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소금 섭취예요. 예를 들어 제가 어렸을 때처럼 김치나 국을 너무 짜게 먹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뼈를 약하게 만드는 첫 번째 식습관이에요. 소금, 즉 나트륨이 과도하게 들어가면 우리 몸이 칼슘을 더 빠르게 배출하게 돼요. 칼슘이 뼈의 주재료잖아요. 그래서 소금을 많이 먹으면 뼈가 약해지고, 뼈가 약해지면 작은 충격에도 부서지기 쉽죠. 예를 들어,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이 매일 짭짤한 반찬을 드시다가 골다공증으로 고생하셨어요. 그분은 처음에는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지만 소금 섭취를 줄이니 훨씬 나아지셨어요. 실제로 의사 선생님들도 65세 이후에는 하루에 소금 5g 이하로 유지하는 걸 추천하세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먼저 음식을 만들 때 소금을 조금 덜 넣어보세요. 제가 요즘 하는 방법은 채소를 더 많이 넣어서 맛을 내는 거예요. 당근이나 시금치를 볶아서 먹으면 자연스럽게 짠맛이 덜 필요해지거든요. 또 외식할 때는 메뉴를 선택할 때 저염이라고 적힌 걸 고르세요. 만약 습관적으로 짠 음식을 드신다면 천천히 줄여가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맛이 밋밋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일주일쯤 지나면 입맛이 적응돼요. 이게 뼈 건강을 위한 첫걸음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 식사부터 한번 시도해보세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몸이 좀 더 가벼워질지도 몰라요. 이제 소금에 이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식습관을 이야기해 볼게요. 바로 탄산음료나 커피 같은 음료를 너무 자주 마시는 거예요. 나이 든 분들께서 더운 여름에 시원한 콜라 한 잔으로 목을 축이는 건 이해가 가요. 저도 가끔 템프테이션에 빠지곤 해요. 하지만 이게 뼈를 약하게 만드는 두 번째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탄산음료에는 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가서 우리 몸의 칼슘을 빼앗아가기 때문이에요. 칼슘이 뼈에서 빠지면 뼈가 약해지고 결국엔 뼈가 부서지기 쉬워져요. 예를 들어
제가 사는 동네 어르신들 중에 매일 아침 커피를 3잔씩 드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처음에는 에너지원이 된다고 하셨지만 나중에 뼈 검사에서 약해진 걸 발견하셨어요. 그 후로 커피를 하루 한 잔으로 줄이시고 물이나 허브티로 바꾸셨어요. 그 결과 몇 달 후에 몸 상태가 훨씬 좋아지셨어요. 실천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하루에 마시는 탄산음료나 커피의 양을 세어보세요. 만약 2잔 이상이라면 하나씩 줄여보는 거예요. 제가 추천하는 대안은 생수에 레몬을 넣은 음료예요. 레몬의 신맛이 목을 상쾌하게 해주면서도 칼슘을 도와요. 또 아침에 커피 대신 우유나 요구르트를 마시는 건 어떠세요? 이게 나중에 이야기할 뼈 건강 음식과 연결되기도 하죠. 여러분의 일상에서 이 습관을 바꾸면 뼈가 더 튼튼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직접 해보니 피로가 덜 쌓이더라고요. 한번 도전해보세요, 여러분. 이제 3번째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먹지 않는 식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나이 들면 입맛이 변하거나 간단한 음식으로 때우기 쉽잖아요. 저도 가끔 밥에 반찬 몇 개만으로 하루를 보내곤 해요. 하지만 이게 뼈를 약하게 만드는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과일과 채소에는 비타민 K와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뼈를 강화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 영양소가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관절이 뻣뻣해지기 쉽죠. 예를 들어 제가 아는 70대 어르신이 매일 고기 위주로 식사를 하시다가 뼈가 약해져서 걸을 때마다 불편해하셨어요. 그분은 과일을 거의 안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사과나 바나나를 매일 하나씩 추가하니 상태가 좋아지셨어요. 실제로 영양학적으로 과일과 채소를 하루 5인분 이상 먹는 게 추천돼요.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먼저 아침 식사에 과일을 하나 추가해 보세요. 예를 들어 바나나를 잘게 썰어서 시리얼에 넣는 거예요. 저는 요즘 저녁에 샐러드를 만들어 먹어요. 상추, 토마토, 그리고 브로콜리를 섞어서 드세요. 이게 맛있을 뿐만 아니라 뼈에 좋은 영양소를 채워줘요. 만약 익숙하지 않다면 익힌 채소부터 시작하세요. 당근을 찐 다음에 소금 없이 먹으면 부드럽고 맛있어요. 이 습관을 들이면 뼈가 강해지는데 큰 도움이 돼요. 제가 느꼈듯이 매일 채소를 먹기 시작하니 몸이 더 활기차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도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요. 이제 이 3가지 식습관을 알아봤으니 뼈를 더 튼튼하게 지키는 방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으로 뼈를 약하게 만드는 4번째 식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어요. 이제 3번째 식습관을 알아본 후 뼈를 약하게 만드는 4번째 식습관으로 넘어가 볼까요? 나이 든 분들께서 특히 주의해야 할 4번째 식습관은 바로 과도한 알코올 섭취예요. 제가 70세가 넘으면서 주변 어르신들을 관찰해 보니 저녁에 맥주 한 잔이나 소주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지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게 나쁜 습관은 아니지만 너무 자주 하시면 뼈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알코올은 우리 몸의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뼈를 만드는 세포 활동을 저하시키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알코올이 들어가면 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비타민 D가 부족해지죠. 비타민 D는 뼈가 칼슘을 잘 흡수하도록 도와주는데, 이게 부족하면 뼈가 점점 약해지고, 결국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져요. 제가 아는 75세 어르신 한 분이 매일 저녁에 술 한 잔씩 드시다가 무릎이 자주 아파서 병원에 가보니 뼈 밀도가 낮아진 거예요. 그분은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에 술을 드신다고 하셨지만 알코올을 줄이니 몇 주 만에 몸 상태가 좋아지셨어요. 실제로 의료 전문가들은 65세 이후에는 주 1회에 한 번에 한 잔 이내로 알코올을 제한하라고 추천해요. 이걸 실천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먼저, 매일 술을 드시는 습관이 있다면 그 양을 세어보세요. 예를 들어, 저녁에 술을 마시기 전에 물이나 허브티로 대체해보세요. 제가 요즘 하는 방법은 저녁에 따뜻한 생강차를 마시는 거예요. 생강의 따뜻한 맛이 스트레스를 풀어주면서도 알코올을 대체할 수 있어요. 또 친구들과 모일 때 술 대신 과일 주스나 물을 선택하세요. 만약 술을 완전히 끊는 게 어렵다면 천천히 줄여가는 게 중요해요. 한 주에 한 번씩 술을 마시는 날을 정해보세요. 이 변화가 뼈를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거예요. 제가 직접 해보니 알코올을 줄인 후에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더 수월해졌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번 시도해보세요. 작은 조정이 큰 건강 차이를 만들어요. 이제 뼈를 약하게 만드는 4가지 식습관을 모두 알아봤으니 그 반대로 뼈를 튼튼하게 지키는 방법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주제의 후반부에서는 뼈 건강을 위한 음식 6가지를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나이 들면서 뼈가 약해지는 건 피할 수 없지만 매일 먹는 음식으로 그 속도를 늦추고 심지어 강화할 수 있어요. 제가 70세가 넘어서도 뼈가 비교적 튼튼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음식들 때문이에요. 각 음식에 대해 실생활 팁과 함께 설명하겠어요. 이 내용이 여러분의 식탁에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어요. 먼저, 첫 번째 뼈 건강 음식은 유제품이에요. 우유, 요구르트, 치즈 같은 것들이요. 이 음식들은 칼슘의 보고라고 할 수 있어요. 칼슘이 뼈의 기본 재료잖아요. 65세 이후에는 칼슘 섭취가 더 중요해지는데, 왜냐하면 나이 들면서 몸이 칼슘을 덜 흡수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매일 아침에 한 잔의 우유를 마시는데, 이게 뼈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1인분의 유제품을 먹으면 뼈 밀도가 증가한다고 해요. 하지만 나이 든 분들 중에는 유제품을 소화하기 어려워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경우 저지방 요구르트나 유산균 제품을 선택하세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아침 식사에 요구르트에 과일을 섞어 먹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요구르트에 바나나를 잘게 썰어 넣으면 맛있고 영양도 2배로 되죠. 만약 유제품을 좋아하지 않으신다면 강화된 대체품처럼 아몬드 밀크를 시도해보세요. 이 음식을 매일 섭취하면 뼈가 더 강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우유를 꾸준히 마시니 무릎이 덜 아프게 됐어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에 한 잔 시도해보세요. 두 번째 뼈 건강 음식은 생선이에요. 특히 등푸른 생선처럼 고등어, 참치, 연어 같은 것들이요. 이 생선들은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D가 풍부해서 뼈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에요.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 얻을 수 있지만 나이 들면 피부가 약해져서 자연적으로 부족해지기 쉽죠. 그래서 음식으로 보충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제가 주말에 구운 고등어를 먹는 걸 좋아해요. 이게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면서도 맛도 좋거든요. 실제로 영양 전문가들은 주 2, 3회 생선을 먹는 걸 추천해요. 실천 팁으로는 생선을 익히는 방법을 바꿔보세요. 튀기는 대신 구워서 먹으면 더 건강해요. 제가 하는 방법은 고등어를 소금 없이 구운 후에 레몬을 조금 뿌리는 거예요. 이게 맛을 더해주면서 칼슘 흡수를 돕죠. 만약 생선을 자주 먹지 않으신다면 통조림 참치부터 시작하세요. 간단하게 샐러드에 넣어 먹으면 돼요. 이 습관을 들이면 뼈가 강해지고 피로도 줄어들어요. 제가 느꼈듯이 생선을 먹기 시작한 후에 하루 활동량이 늘었어요. 여러분도 이번 주에 한번 시도해보세요. 세 번째 뼈 건강 음식은 녹황색 채소예요.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같은 것들이요. 이 채소들은 비타민 K와 마그네슘이 많아서 뼈를 강화하고 칼슘을 뼈에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앞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먹지 않는 걸 피하라고 했는데 이건 그 반대예요. 나이 든 분들께서 채소를 더 먹는 게 뼈 건강의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매일 저녁에 브로콜리를 찐 다음에 먹어요. 이게 간단하고 영양도 가득하죠.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일 녹황색 채소를 1, 2인분 먹으면 뼈 손실을 줄일 수 있어요. 실천 방법으로는 채소를 익히는 걸 추천해요. 익히면 소화가 잘 돼요. 제가 하는 팁은 시금치를 볶아서 다른 음식에 섞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볶음밥에 시금치를 넣으면 맛있고 뼈에 좋은 영양소를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어요. 만약 익숙하지 않다면 처음에는 작은 양부터 시작하세요. 이 음식을 매일 먹으면 뼈가 더 유연해지는 걸 느낄 거예요.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채소를 늘린 후에 관절이 덜 뻣뻣해졌어요. 여러분도 아침이나 저녁에 하나 추가해보세요. 네 번째 뼈 건강 음식은 견과류와 씨앗이에요. 아몬드, 호두, 치아씨드 같은 것들이요. 이 음식들은 마그네슘과 아연이 풍부해서 뼈 형성을 돕고 염증을 줄여줘요. 나이 들면 염증이 뼈를 약하게 만들기 쉽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매일 아몬드를 한 줌 먹는데 이게 간식으로 딱 맞아요. 영양학적으로 하루에 1온스, 약 28g 정도의 견과류를 먹는 게 이상적이에요. 실천 팁으로는 간단하게 아몬드를 볶아서 먹거나 요거트에 섞어 먹는 거예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호두를 아침 시리얼에 넣는 거예요. 이게 맛을 더해주면서 뼈 건강을 챙길 수 있어요.
만약 견과류를 먹기 어려우신 분들은 땅콩이나 해바라기 씨앗부터 시작하세요. 이 습관을 들이면 뼈뿐만 아니라 전체 건강이 좋아져요. 제가 직접 해보니 에너지가 더 오래 지속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 간식으로 한번 시도해보세요. 다음으로 5번째 뼈 건강 음식은 콩과 제품이에요. 두부, 콩나물, 팥 같은 것들이요. 이 음식들은 식물성 칼슘과 단백질이 많아서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특히 두부나 콩나물 같은 콩 제품들은 뼈 건강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제가 70세가 넘어서도 이 음식들을 자주 먹는데 그 이유는 식물성 칼슘이 풍부해서 뼈를 강화해주고 단백질이 뼈의 구조를 지탱해주기 때문이에요. 나이 들면서 동물성 단백질을 소화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콩과 제품은 훌륭한 대안이 되죠. 예를 들어, 제가 매일 아침에 두부를 넣은 수프를 먹어요. 이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 칼슘과 단백질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어요. 영양학적으로 콩 제품을 주 3, 4회 먹는 게 추천되는데, 이는 뼈 밀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실천 팁으로는 두부를 튀기지 말고 찌거나 끓여서 먹는 걸 추천해요. 제가 하는 방법은 두부를 콩나물과 함께 볶아서 간단한 반찬으로 만드는 거예요. 소금은 최소한으로 넣고 대신 마늘이나 생강으로 맛을 내면 더 건강해져요. 만약 콩 제품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팥죽부터 시작하세요. 팥은 달콤한 맛이 있어서 아침 식사로 딱 맞아요. 이 음식을 매일 조금씩 추가하면 뼈가 더 튼튼해지고 전체적인 피로가 줄어들어요. 제가 느꼈듯이 콩나물을 먹기 시작한 후에 걸을 때 다리가 더 안정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에 두부 한 조각을 추가해보세요.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이제 5번째 뼈 건강 음식을 마쳤으니 6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6번째 뼈 건강 음식은 바로 과일이에요. 특히 귤, 키위, 오렌지 같은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들이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해요. 비타민C는 콜라겐을 형성해서 뼈의 구조를 강화해주고 항산화 작용으로 뼈를 보호해요. 나이 들면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해서 뼈가 약해지기 쉽거든요. 제가 70세가 넘어서도 과일을 매일 먹는 이유는 이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에 귤 1개를 먹으면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을 매일 섭취하면 뼈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해요. 실제로 영양 전문가들은 하루에 2, 3인분의 과일을 먹는 걸 추천해요. 실천 방법으로는 과일을 신선하게 먹는 게 제일 좋지만 만약 소화가 안 좋으신 분들은 주스를 만들어 드세요. 제가 추천하는 팁은 키위를 껍질째 먹는 거예요. 껍질에 더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거든요. 오렌지를 잘라서 요구르트에 넣어 먹으면 칼슘과 비타민C가 함께 작용해서 뼈 건강이 더 좋아져요. 만약 과일을 자주 먹지 않으신다면 작은 양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사과 한 조각을 더해보는 거예요. 이 습관을 들이면 뼈뿐만 아니라 면역력도 강화돼서 감기에도 덜 걸릴 거예요.
제가 직접 해보니 과일을 먹기 시작한 후에 피부가 좋아지고 뼈가 더 유연해졌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과일 바구니를 하나 준비해보세요. 매일 하나씩 먹는 게 뼈 건강의 비밀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이제 뼈를 튼튼하게 지키는 음식 6가지를 모두 알아봤어요. 먼저 유제품으로 칼슘을 채우고 생선으로 비타민 D를 보충하며 녹황색 채소로 비타민 K를, 견과류로 마그네슘을, 콩 제품으로 식물성 단백질을, 그리고 과일로 비타민 C를 섭취하는 거예요. 이 음식들을 매일 실천하면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약해지는 뼈를 보호할 수 있어요. 제가 70세가 넘어서도 이 방법으로 뼈 건강을 유지하고 있으니 여러분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음식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적절한 운동과 일상 습관도 함께 해야 해요. 예를 들어 매일 30분 정도 산책하거나 태극권을 하는 건 뼈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뼈 검사를 받는 걸 잊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면 더 구체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어요.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한마디 드리고 싶어요. 나이 들면서 뼈 건강을 지키는 건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정말 중요해요. 제가 경험한 것처럼 작은 식습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소금을 줄이고 건강한 음식을 더 먹는 것만으로도 몸이 가벼워지고 일상이 더 즐거워질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팁들을 실천해보세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꾸준히 하면 익숙해질 거예요. 제가 70세가 넘어서도 활기차게 지내는 이유는 바로 이 작은 노력 덕분이에요. 여러분도 자신을 위해 건강한 미래를 위해 한 걸음 내디뎌 보세요. 건강한 삶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